안녕하세요. 춘천에서 부동산 중개와 경매 매수 대행을 진행해드리고 있는 부자아빠 부동산 이준호 소장입니다. 오늘은 원주에 있는 힐데스하임 아파트건으로 임차인의 대항력, 선순위, 후순위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감정가가 4억 6천만원, 이번 입찰가 70%인 3억 2,200만원에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다른 건 제쳐두고 오늘은 임차인 권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설명드려봅니다. 이 아파트건을 보면 전입한 임차인이 있고 전입 확정 배당 신청을 했네요. 그리고 전입 날짜를 보니 2020년 1월 22일입니다. 보증금 2억 6천만 원이고요. 그럼 선순위, 후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말소 기준 권리를 보겠습니다. 2021년 11월 9일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네요. 그럼 순서를 보면 임차인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근저당이 설정되었기에 이런 것을 선순위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선순위란 최선순위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정해지는데요. 이 말소 기준 권리 앞에 있으면 선순위, 뒤에 있으면 후순위입니다. 그럼 말소 기준 권리란 무엇일까요? 그건 등기에 기입된 근저당, 저당, 압류, 가압류 등등 몇 가지 권리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설정된 1번 순위로 설정된 것을 말합니다. 이걸 기준으로 뒤로는 다 없어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소 기준 권리를 찾고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럼 임차인이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으면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아직 아무것도 없는 권리 앞에 임차인이 제일 먼저 들어왔다는 것이고, 이러면 선순위로 대항력이라는 것을 보장해 줍니다. 나라에서 임차인을 보장해주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란 아주 강력한 법으로 권한을 주는 것이죠. 이 대항력이 있다면 임차인은 보증금도 보장되고 살 수 있는 기간도 보장해 줍니다. 그 기간에 경매가 들어가던 무슨 문제가 있던 상관없이 임차인은 어느 누구에게나 권리를 가집니다. 이것을 대항력이 있다고 하고 이건 엄청난 힘입니다. 그런데 이런 강력한 힘을 모르고 슬프게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전입을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전입을 빼면 다 끝입니다. 선순위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될 때는 임차권 등기를 하는데요. 이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시켜주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도 그 권리를 인정해주는 제도이죠. 그럼 말소 권리 기준 뒤에 오는 후순위 임차인은 어떻게 될까요? 말소 기준 권리라는 이름의 뜻이 있듯이 모두 말소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소 기준 권리 뒤에 모든 것들은 다 말소가 된다, 임차인도 말소된다 입니다. 그래서 임차 계약할 때 그렇게 중요하게 말하는 게 대출이 있는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거고, 전입 확정일자를 꼭 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대출이 근저당이고 이게 말소 기준 권리 중 제일 흔한 거입니다. 또한 집 계약만 했다고 대항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대항력이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 꼭 최대한 빠르게 전입 확정 신고를 주민센터 가서 해야 하는 거죠. 할 수만 있다면 이사하기 전에라도 하면 좋지만 그게 임대인이 허락을 안 해줄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하기 위해 이사하는 날 다른 것 제쳐두고 전입 확정 신고부터 먼저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전입 신고는 다음 날 0시에 효력이 생깁니다. 인정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근저당이나 저당, 압류, 가압류 등등은 설정 당일날 효력이 생깁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거죠. 일반 임대인은 당연히 그렇게 안 하겠지만 사고 치려고 하면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집 계약하고 등기부 등본 다 떼어봤더니 깨끗하고 오늘 이사 오는 아침에 확인차 또 등기 떼어봤는데 깔끔합니다. 임차인은 안심하고 임대인을 믿겠죠. 그런데 오늘 임차인이 이사하고 주민센터 가서 전입 확정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사기를 치려면 미리 은행에 대출 알아보고 오늘 날짜에 대출 나오게 했다면 같은 날 다 같이 신고는 됐지만 근저당 설정은 오늘날로 효력이 있고 임차인 전입은 내일이 돼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럼 이게 후순위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 말소되고 없어지기에 임차인 보증금 보호가 안 되죠.
이건 정말 임대인이 사기치려고 작정한 거고 실제 이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이런 거 말고 그럼 5억짜리 아파트에 2억이 근저당이 잡혔다. 그런데 내가 그 집에 전세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지금 이 아파트 주변 시세는 4억이라고 한다면 그럼 얼마의 전세를 들어가야 할까요? 안 들어가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정 들어가고 싶다면 월세로 들어가시던가 해야 합니다. 주변보다 싸게 줄게 3억으로 전세 들어와 라고 꼬시더라도 안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직거래가 무서운 겁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후순위인 걸 아시겠죠? 그럼 다 말소되기에 내 보증금을 보장 못 받습니다. 5억이 시세이지만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아 시세가 4억대로 떨어졌고 경매 들어갔더니 한번 유찰돼서 2억이나 3억대에 낙찰이 된다면 나는 후순위라서 돈 한 푼 못 받고 나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할 때는 이런 것을 방지하고자 계약서에 특약을 걸어둡니다. 특약은 계약일부터 잔금일 다음 날까지 권리 변동 설정 안 한다 하면 이 계약 무효이고 손해배상, 위약금을 임차인에게 주라라는 내용입니다. 임대차 관계는 워낙 여러 변수가 있고 복잡해서 설명하자면 끝도 없지만 이번엔 선순위, 후순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모두 안전한 임대차 계약하시고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자고요. 감사합니다.